자, 오늘 종합원가 계산 나갈 소득세가 왜 되겠다. 네, 종합원가 계산 나가고요. 아마 2교시 이쯤 끝나면 소득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끝나면 이제 문제 가끔씩 출제되는 거 있죠. 5년 5년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거 갖고 주시면 얘기죠.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인데요. 여기가 회계 1급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에요. 차이가 난다라는 게 뭐냐면 좀 뭐가 추가가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완성품 환산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나세요? 완성품 환산량? 그 완성품 환산량인데 세무 2급도 여전히 완성품 환산량을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우리가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 해가지고 뭐 희계정 그려가지고 물량 흐름 파악하고 맞죠?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원래 종합원가 계산이 크게 여러분 다섯 단계가 있어요. 다섯 단계. 맞죠? 근데 회계 1급까지는 주로 두 단계 1단계하고 2단계 1단계가 희계정 그려가지고 물량을 파악하는 거고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이렇게 두 개만 배우셨는데 이제 세무 2급서부터는 출제 범위가 5단계까지 다 물어봐요. 아시죠? 최근에 5단계도 물어봤었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위쪽으로 내가 이제 세무 2급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위과 정도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자격증이 높은 거를 취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단계까지 들으시고 세무 2급에서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많이 내긴 해요. 아시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까지 구하시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은 생산 방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하는 업종은 다 우리가 품종이 되게 적어요. 아시죠? 뭐 제 종이라고 생각해 종이. 아시죠? 종이여가지고 종이는 여러분들 미리 다 만들어 놓지 종이 받을 때마다 생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핵심이 뭐냐면 어디냐 여기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아시죠? 대량 생산이고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연속 생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 아니 반대잖아요. 생산 방식이 다르니까 출제를 비교하는 문제 꽤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둘을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개별원가는 작업별로 따로따로 했었죠, 여러분. 원가 계산을요. 근데 여기는 작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예요. 아시죠? 제가 뭐 종이를 만드는 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종이를 만드는 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장이라고 하면 과정이 있죠, 과정. 첫 번째 과정,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는 뭐 종이의 재료가 목재인가? 나무죠, 나무인가? 나무를 알고 있어, 나무로. 그래서 뭐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잘 몰라. 저 나중에 검색해가지고 설명 제대로 드릴게요. 아시죠? 뭐 종이를 처음에 만들 때 뭐 표백제로 뭐 넣는데 뭐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넣는데요. 그래서 다 넣었어.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넘겨가지고 뭔가 기계가 이런 거 돌린대요. 아시죠? 돌리고 이제 좀 말리다 보면 좀 말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말리다 보면 말리는 과정이 있대요. 잘 몰라도 뭔가 이렇게 과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 이런 형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 좀 보시죠. 여기 공정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제조 과정이 컨테이너 벨트 계속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공정별이에요. 이 공정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과정별로 집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간접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실제 원가로 할 거냐, 정상 원가로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뿜빠이 하는 배분이 중요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그 뿜빠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 과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뭐니 해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종합 원가 계산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왜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평균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전부 다 실제치가 아니라 다 가정이에요. 맞죠?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성은 떨어져요. 맞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보다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맞죠? 대신에 장점이 있죠. 정확성은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시간하고 비용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덜 들어요. 맞죠? 개별 원가 계산 자체가 업종이 세요. 시간하고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 조선업, 비행기 쪽이잖아요. 그에 반면에 종이는 여러분들 그 배에 비하면 똥값이 똥값. 뭐 즉 종이 만드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가기 그렇잖아요, 근데. 맞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끔씩 지금 타로 드립이에요? 그러신 분 없는데 선생님 저는 종합원가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맞는 말이잖아. 개별원가 계산보다 종합원가 계산 문제 푸는 시간 아니에요? 재미없어? 진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진짜로 그러신 분 학교 계셨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드는데 왜 시간이 덜 발생하냐고? 문제 풀 거 말고 업종의 시간 오해하시면 안 돼. 진짜로 여러분들 요즘 지원해봐 안 해주고 이게 개그 치려고?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비교하는 문제 꼭 잘 대비하시고.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완성품 환산량이야죠, 여러분들. 그죠? 보시면.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이제 5단계까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물 급서부터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이에요, 수량. 완성품 환산 수량.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금액 구하는 거거든요, 금액. 5단계까지 그렇고요. 여러분,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수량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죠? 자,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요 파란색은 가득 찬 양인데 여기에 수리가고 해볼게 맥주. 자, 맥주가 4병이 있는데 4병이 다 가득 찬 거예요. 얘가 그럼 단순하게 수량만 따지면 4개지만 정확한 의미는 제품이 4개인 거죠. 완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완성도는 100%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아래 거. 자, 아래 거도 맥주가 단순하게 수량만 따지면 4병이거든요. 맞죠? 단순 수량만 따지면 4병인데 아래 건 반절만 찬 거예요. 반절만. 그러면 얘는 제품이 4개가 아니라 제공품이 4개인 거죠. 맞죠? 그리고 완성도가 5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원가가 위쪽이 많이 투입됐어요? 아래쪽이 많이 투입됐어요? 이쪽이 당연히 많이 더 투입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수량이 둘 다 4개다라고 해가지고 4개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면 똑같은 원가가 투입됐다는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량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수량이 아닌 무언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래서 나온 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자, 완성품 환산량은 뭐냐면 아예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말고요. 아예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시켰더라도 4병이 완성되었을 거죠. 원래부터 완성이 되어 있던 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성품 환산량이 4개인 건 뭐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의미가 있죠. 아래 건 이렇게 되어 있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얘를 맥주를 완성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식적으로 2개가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맞죠? 처음부터 했다면 얘를 여기다 넣었었으면 1병이 완성이 되었을 거고 얘를 여기다 넣었으면 또 1병이 완성이 되었을 거잖아요. 되었을. 맞죠? 그래서 얘는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지면 2병이죠, 2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완성품만을 생산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투입을 했더라면 완성이 되었을 가상의 수량이에요. 가상의 수량. 아시죠? 근데 이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해야 아다리가 맞아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원가가 위가 2배가 더 찔돼야지. 맞죠? 얘는 50%, 얘는 100%니까. 맞죠? 그럼 여기 완성품 환산량 4개, 완성품 환산량 2개. 이렇게 해야 위쪽에 수량이 2개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수량이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야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냐면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하면 돼요. 4개 곱하기 100%에서 4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4개 곱하기 50%에서 2개 나온 거죠,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 외우셔야 된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단순 수량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수량, 추적 몇 개 줍니다. 완성도 줍니다. 맞죠? 완성도 몇 %다라고 줍니다. 근데 우리한테 수량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수량은 정말 수량 주는 거고. 근데 완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리가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은 물량을 투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물량을 언제 투입하는지.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은 투입 시점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직접비냐 간접비냐. 맞죠? 추적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여기는 추적 가능성이 아니라 물량을 언제 쏟아붓냐에 따라서 원가를 나눈다라는 거 말문제. 아시죠? 항상 말문제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말문제 나오면 행복하죠, 여러분들. 자, 재료비 하고요, 가공비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가 공장에서는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재료비는 그냥 여러분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 빵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식빵을 만든다, 우리 회사가. 그럼 식빵을 만들 때 재료는 밀가루가 되겠죠. 맞죠? 그럼 빵을 만들 때 우리가 뭐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밀가루는 언제 넣을까요? 그렇죠. 밀가루는 처음에 넣죠. 근데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처음에 넣는다라는 건 부수적이고요. 처음에 다 넣어요. 핵심이 전량이죠. 전량. 처음에 다 넣는다가 있으면 처음에 다 넣는다. 아셨죠? 자, 요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물건이 완성이 50% 됐대요. 이게 공장이에요. 완성이 50% 됐다라는 건 컨테이너 벨트로 따지면 컨테이너 벨트의 50%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도가 50%인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완성도가 80%야. 그럼 그 컨테이너 벨트에 80%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컨테이너 벨트를 다 지나가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성도라고 나오면 그 해당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50% 완성됐다, 50%의 위치에 있다 그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성도를 반드시 위치로 돌려놓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완성도라고 하면 헷갈려요, 여러분 나중에. 뭔가 좀 문제를 어렵게 응용해서 내면 그냥 완성도라고 알고 계시면 좀 헷갈립니다. 위치하라는 뜻이 위치하.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밀가루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빵을 만들게 되면 내가 빵을 만들게 되면 밀가루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맞죠? 빵을 내가 20%를 만들든 30%를 만들든 40% 완성이 되든 50% 완성이 되든요.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요게 핵심인데 자꾸 여러분이 뭘 안 보시면 전략을 안 봐요. 가장 큰 실수예요. 제가 특히 지금 완성도가 50%다 라고 하면 재료비의 완성도 몇 %예요? 라고 50%라고 대답 무지하게 하세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완성도에 너무 집중을 해요. 투입하는 시점이 더 핵심이에요. 아시죠? 마치 우리가 상급 비용에서 지나간 기간은 부수적이고 항상 뭐로 처리했냐 핵심이듯이 이쪽은 핵심이 언제 투입이에요. 언제 투입. 완성도가 아니라. 아시죠? 완성이 50% 됐으면 밀가루가 50%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밀가루를 계속 조금씩 띄워놔야 50%가 들어가 있는 거지. 밀가루는 시작할 때 이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든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도는 100% 일단은 되시겠죠? 뭐 설명한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0%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0%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밀가루를 전년도에 투입했던 거예요. 12월 31일 날. 아시죠? 밀가루를 투입하고 잠을 잤어. 그리고 얘를 오늘 완성시켜야 돼. 1월 1일 날, 내년도에. 아시죠? 내가 전년도 12월 31일 날 밀가루를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 빵을 완성을 오늘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미 어제 밀가루를 다 투입을 시켰으니까 오늘 더 투입할 밀가루는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의 완성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밀가루 투입한 거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성도는 무조건 빵 퍼센트 아니면 100%예요. 요 사이 안 나옵니다. 절대요. 1%에서 99%가 안 나와요. 전량 투입이요.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다 투입해서 올해 투입할 거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죠? 자, 이제 가공비고요. 가공비는 여러분 직접노비가 사람의 노동력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제조 간접비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사람과 기계는 항상 변함없이 꾸준하게 일을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시험에서 주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뭐 균등하게 발생한다,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풀이된다, 이렇게 줘요. 알죠? 이거는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량 투입이 아니라 꾸준하게 작업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꾸준하게 작업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재료비는 전량 투입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건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보시겠죠?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 자, 가공비 빨간색으로 해보면, 자, 만약에 20%의 20%의 위치에 있대요. 아셨죠? 근데 재료비 생각해보면 20%의 위치에 있어도 재료가 초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20%의 위치에 있어도 재료는 다 들어가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100%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한다는데 점선이 꾸준하게 20%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20% 시점에 위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완성도가 60%래요. 완성도가 60%면 위치가 60%라는 얘기죠. 60%의 위치에 있으면 밀가루는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저 100%예요? 60%의 위치에서도 요때 다 투입했잖아, 밀가루는. 맞죠? 그래서 100%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재료비 완성도고. 근데 가공비, 사람과 기계는 0%부터 꾸준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60%까지 꾸준하게 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60% 꾸준히 했으니까 60%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즉, 가공비 쪽은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완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재료비는 주로 전량 투입 나오면 어느 시점에 있든 다 들어가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시스템이 여기죠? 여기서. 우리가 가공비의 완성도는 0에서부터 100%다 존재해요. 왜 다 존재하냐면 꾸준하게 하니까. 맞죠? 여기는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꾸준하게 하는 것도 내긴 해요. 재료비도.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때려부고 하는 거니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알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아셨죠? 퍼센트는 부수적이에요. 완성도는 부수적이에요. 제발. 완성도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는 건 종합학과에서 못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항상 어떻게 투입했는지를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뭐냐면, 자, 우리가 가공비의 완성도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작업한 정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험에 완성도가 나오면 그 위치잖아요. 완성도가 위치니까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그 위치까지 꾸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가 시험에 나오면 가공비의 완성도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외우시고 물론은 이해되셨으면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항상 이해하고 암기는 똑같이 병행.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반드시 또 외워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세 번째 단기 착수 완성품이에요. 자,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뜻이 뭐냐면 띄어서 읽으셔야 돼요. 7글자지만 4글자, 3글자로 띄어요. 단기의 착수는 단기에 시작했다 그 뜻이고요. 완성품은 완성이 정말 된 거죠. 잊었어요? 그래서 단기 착수 완성품은 내가 올해 막 시작해서 다 끝까지 했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이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뜨개질로 따지면 단기 착수라는 거 아직 뜨개질 하기 전인 거죠. 오케이? 되셨어요? 내가 뜨개질 하기 전이에요. 근데 완성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뜨개질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올해 연도에 뜨개질 과정을 다 밟은 거예요. 착수, 막 시작해서 다 했으니까. 맞죠? 100m 달리기로 따지면 100m 달리기 선상에 아직 서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 단기 착수죠. 그래서 완성됐다라는 건 100m 지점 골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올해 연도에 나는 출발선부터 100m 모든 과정 다 밟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얄짤이 없어요. 단기 착수 완성품이 나오면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는 무조건 100%예요. 모든 과정을 다 밟은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 시험에 낸 적이 없는데 이게 회계사, 세무사 시험 이런 데 잘 내거든요. 재경관리서 이런 데.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똥들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알죠? 그분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그 완성도가 항상 100%인 게 있어요. 완성도가 항상 100%. 우리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지 않고 수제비 뜨듯이 하면 완성도가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항상 완성도가 변함이 없어. 100%인 게 있어요. 그게 앞에 거예요. 앞에 것을 원가. 그리고 다 전공정 원가라고 하거든요. 전공정이 앞전자예요. 앞전자. 무슨 말이냐?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것이 완성이 돼야 우리 과정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앞 과정이 건 완성이 돼야 다음 과정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완성도가 100%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한번 냈었어요. 다음 중 항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하면 전공정원가요. 얘는 무조건 100%입니다. 아시죠? 어떠시 햇빛이 뭐 당연한 거? 외우시는 게 당연한 거? 앞에 있는 게 완성이 돼야 우리 과정 넘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100%지 완성도가.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참아. 내일부터 실기야.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하면서 애기 달래. 엄마가 밥 줄게. 똑같잖아. 실기할 때니까 기다려. 이론 나중에 끝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얼굴 색깔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요. 이론할 때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그 주름이 좀 많이 늘어요. 그 얼굴 다크서클이 좀 생긴다 여러분들. 지금 다 농담입니다. 일단 많이 졸려 얼굴이. 벌써부터. 근데 실기하다 보면 컴퓨터 뚫어지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지나면 선생님 쉬는 시간 좀요. 2시간 지났어요. 잘 몰라 지나갈 시간. 그래야 되고 예전에 그랬어. 뭐냐면 이론만 쭉 하고 실기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기할 때 지나가는 시간 몰라요. 진짜 모른다 여러분들. 그래서 2시간 지났습니다. 정말요? 뿌듯하고. 그죠? 내가 그거 그러잖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론할 때는 내가 죽었어. 그러다가 실기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대. 네, 보시면.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주가 그거죠. 합격자 발표? 아닌가? 12월 23일. 발표죠? 23일 날. 그렇다고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잖아. 미치면 안 돼. 잠깐. 맞죠. 유용, 그렇죠. 목요일 날 발표해, 목요일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우리 시험에 좀 장난을 치는 애가 뭐냐면 재료비예요. 지금 대부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재료를 공정 초기에 쏟아부는 걸 내거든요. 아시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라면으로 따지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은 라면 사리를 내가 물 끓이기 전에 그냥 라면 사리 원샷으로 넣고 하는 거잖아요. 공정 초기라는 건 라면 끓이기 전에 라면 사리 그냥 때려 붓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면 사리 넣을 때는 물 잠깐 끓였다가 넣지. 맞죠? 그래서 시험에 뭘 내냐면 이렇게 60% 시점의 재료를 전량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60% 끓이고 나서 라면 사리 다 투입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핵심이 변하진 않아요. 뭐냐면 60%가 핵심이 아니라 전량 투입이 어제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완성도 나오면 위치라고 해석을 하고 그림 그리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초심자분들한테 그림 안 그리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시험장 가서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연습하실 때 그림 그려 놓으셔야 돼.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비슷하다고. 회계쪽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이런 과정을 꼼꼼하게 잘 밟으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만큼은. 그래야지만 첫 달이 돼요. 나중에 실기할 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80%래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나온 거니까 전년도의 작업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8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시하세요. 제가 아까 완성도 있고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0% 시점에 재료 다 때려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기초 제공품은 몇 퍼센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80%에 위치해 있는 거죠. 기초 제공품이 80%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재료 몇 퍼센트 들어가 있을까요? 맞아요. 100%다 들어가 있어요. 왜? 핵심이 뭐냐면 이 60% 시점에 라면을 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시점에 라면을 다 넣었고 20%더 끓였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년도에 라면 살이 다 받은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왜냐면 전량 투입 핵심, 여전히 전량 투입 핵심이에요. 이 시점에 다 쏟아붓긴 하지만 다 쏟아붓고 20%더 갔으면 라면 사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 1이에요. 그렇죠? 60% 아니야. 또는 80% 아니야. 아셨죠? 소속되면 안 돼. 그래서 그림 그려놔야 돼. 이런 문제는 그림 그려놓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림 안 그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 시점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 제공품은 재료비의 완성도가 몇 %인가요? 빵입니다. 왜 빵이냐면 얘가 지금 제가 빵을 사려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할게. 그죠? 이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좀 뭐가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요 시점에 전량 투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50% 끓였죠. 완성도가 50%라는 거 50% 끓였는데 라면 사리는 60%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아셨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봐 한번. 50% 끓였는데 나는 60%씩의 라면을 다 투입할 거라고. 맞죠? 그러면 라면 사리 이때 다 투입시키는데 50%밖에 못 끓였잖아요. 그럼 라면 사리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빵이에요, 완성도가. 아셨죠? 50%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전량 투입이란 용어가 나오면 100% 아니면 0%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이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전량 투입이라고 봤는데 내가 퍼센트가 1%, 99%이 사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100% 잘못 보신 겁니다. 아셨죠? 그림으로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면 라면으로 사례 드시거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아시죠? 제가 해본 바로 라면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보셨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가장 더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제 평균법 할게요. 평균법 하고 좀 쉬죠, 여러분. 선의성 출부터 해야 되긴 하지만. 교재는, 일단은, 네, 이거 평균법 설명 좀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무시하시고, 설명하면서 할 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제공품 티계정 그리죠.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공품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공품 그림, 계정 그림 추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끌게요. 자, 제공품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수량 주죠. 그럼 여기에 기초 제공품 수량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 아니다, 수량이다. 그렇죠? 기초 제공품 수량 줄 거예요, 문제에서. 줄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제공품 계정 차변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응?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러분 금액이잖아요. 수량으로 따지면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이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그죠? 그래서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대변에 있죠, 여러분들. 기말 제공품이 대변. 그리고 제공품 계정 대변에 우리가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잖아요. 맞죠? 수량으로 따지면 단기 중에 완성된 수량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완성품 수량 넣으시면 돼요. 보시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법의 논리를 적용하면, 자, 우리가 평균법은 요거예요, 가정이. 분명히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전년도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고 여기 단기에 막 기초 제공품을 만든 것처럼 단기에 막 시작한 것으로 가정을 해요. 아셨죠? 이 가정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제공품은 분명히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건데 평균법은 얘를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을 합니다. 아셨죠? 그 말은 뭐냐면 평균법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을 단기 착수분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가정 자체가.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기초 제공품도 단기 착수분으로 보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그 기초 제공품 수량을 단기 착수분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게 눈에 잘 들어와요. 네, 되시겠어요? 그래서 평균법의 논리는 뭐냐면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을 함께 완성을 시키고 기말 제공품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평균법은 평균적으로. 되셔요?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을 평균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기말 제공품 남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균법에서 완성품은 다 단기 착수 완성품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얘랑 같은 거니까 평균법 논리로. 그래서 이 완성품이 전부 다 단기 착수 완성품이에요. 우리가 아까 단기 착수 완성품은 다 완성도 100%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이 완성 있죠? 평균법에서의 완성품은 전부 다 단기 착수 완성품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말 문제.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기존의 완성도가 있어요. 30% 만들다 말았으면 완성도가 30%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단기에 막 시작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건 기존의 완성도 개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법 말 문제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무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죠? 말 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장점, 기초 제공품 장점, 평균품의 장점. 예산 과정이 간단해요. 맞죠? 선입선출법보다 간단하죠. 단점이 뭐냐면 실제 물량 흐름이 완벽하게 달라요. 맞죠?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분 중에 일반적으로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킬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평균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28페이지로 오실게요. 여러분들 교재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에 17번 사례 가지고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다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을 아셨죠? 228페이지 17번 가지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밟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는 안 볼 겁니다. 아셨죠? 자, 17번은요, 어디만 볼 거냐면은요, 첫 번째 줄 끝에, 단, 재료는 여기만 볼 거예요. 왜냐면 토익 시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읽어 좀 볼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자,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며. 여기까지 읽어보면 재료는 막 작업을 하면 한꺼번에 다 쏟아부으면 뜻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가공비, 사람과 기계는 제조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니까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네요. 자, 가로 볼게요. 자, 이제 네모 박스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기초 제공품이 수량이 1000개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개 1000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전년도에 몇 퍼센트 작업하다 말았어요. 30% 작업하다 말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5단계까지 물어본다면서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얼마의 원가가 전년도에 투입이 됐었겠죠, 얘는요. 맞죠? 그래서 보니까 자, 기초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가 22만 원이 투입이 됐었나 봐요, 전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가공비가 8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 자,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잖아요. 맞죠? 이게 단기 중에 투입된 원가죠, 여러분들. 그죠? 보니까 자, 단기 중에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 투입이 됐고요. 가공비가 82만 원이 투입이 올해 새로 됐대요. 맞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비 올해 새로 투입된 원가를 준 거고, 근데 수량은 안 줬죠? 맞죠? 수량은 우리가 차변대변 일치하는 거 그걸로 구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가끔씩 출제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단기말 제공품 수량이 1000개. 완성도는 50%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 4번. 단기말 완성품 수량은 8,000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칠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구하실 수 있어요. 맞죠? 이거 단기 착수분 수량 안 줬죠? 근데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이 9,000개를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기 착수량은 8,000개 나가요.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안 되면 되겠죠? 차변되면 1차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차변하고 대변이 9,000개로 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제공품 1,000개 있죠? 이 기초 제공품이 몇 퍼센트의 위치에 있대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위치라고 하는 건 완성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30%의 위치에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죠? 근데 우리가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투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완성도도 달리 가공비랑 재료비의 완성도 달리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투시점이 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의 완성도와 가공비의 완성도를 별도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해보죠. 자, 일단 재료비의 완성도 구해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우리 재료 언제 투입시킨대요? 재료 언제 투입시킨대요? 그렇죠. 제조 착수시 투입시킨대요. 맞죠? 그리고 핵심이 착수시 전량 투입 핵심이에요. 맞죠? 그러면 전년도의 시작 기초제공품 전년도 거니까 전년도에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30%만큼 진행했잖아요. 전년도에. 그럼 밀가루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초제공품? 그렇죠. 1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밀가루 다 쏟아붓고 30%까지 갔잖아요. 그럼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죠. 전년도에 이미. 이해되세요? 절대 여기 기초제공품은 올해 완성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완성도 구해야 돼요. 그럼 재료비는 전년도에 이미 다 투입이 됐겠죠? 되셨어요? 자, 이제 사람과 기계. 자,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전년도에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계속 작업을 해서 30%까지 꾸준하게 했으니까 기초제공품이 전년도에 30%까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기초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 몇 퍼센트예요? 맞죠? 30%예요.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네가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무시하라면서 공부법이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는 거냐면 나 빨리 풀겠다라는 거예요. 연습하실 때는 이거 구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선입선출법 할 때 이거 필요하거든요. 맞죠? 선입선출법 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처음인데 빨리 야매로 구하겠다라는 거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진짜로. 회계세법은 여러분 연습하실 때 진짜 꼼꼼히 다 해야 돼요. 아시죠? 이쪽은 여러분들 내가 빨리 하는 방법을 찾겠다. 바로 봐도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완성도 구해놓으세요. 맞죠? 그래야 선의선출 문제에서도 안 헷갈려요. 선의선출법 구하는 게 가장 빡세거든요. 자, 그래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법의 과정 요거죠.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보잖아요. 오케이? 그 말은 이 기초제공품 1000개도 올해 막 시작한 것처럼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을 단기 착수분을 이렇게 9,000개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평균법에서의 완성품은 단기 착수 완성품이죠. 저 5층 이상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단기 착수 완성품이잖아요. 제가 닥치라고 좀 할까요? 저 5층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품은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가 무조건 몇 퍼센트예요? 뭐 단기 착수 완성품이잖아, 여러분들. 단기 착수 완성품 8,000개, 단기 착수 기말지금 9,000개 이거잖아요, 뜻이. 이해되세요? 그럼 단기 착수 완성품 아까 재료비하고 가공비 완성도 몇 퍼센트래요? 안 해줄 거야, 진짜? 100%라고. 단기 착수 완성품이라고요. 해석하실 때 단기에 시작해서 완성했으면 단기 다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요 완성품, 단기 착수 완성품이잖아요. 맞죠? 단기 착수 완성품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 전부 다 100% 1인 거예요. 자, 1이라고 적은 건 100%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 헷갈리시면 그냥
100%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이에요. 또 우리가 기말 제공품 위치가 몇 %래요, 문제에서? 50%죠, 위치, 완성도.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시작해서 50%까지 작업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단기에 시작하면 재료 어떻게 해요? 다 넣죠. 그렇죠. 다 넣어요. 단기에 시작하면 재료를 다 넣어요. 다 넣고 50%까지 갔죠. 그럼 재료 몇 %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조 100%다 들어가 있어요. 되시겠어요? 재료비 완성도 파란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할게요. 자, 단기에 시작하고 사람과 기계예요. 가공비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서 50%까지 꾸준하게 했으니까 50%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는 몇 %예요? 또 50%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성도하고 가공비 완성도 같다고. 같잖아요, 이게. 맞죠? 되셨어요? 자, 이제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죠. 맞죠? 완성품 환산량. 근데 우리가 아까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하냐면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죠. 요게 수량, 요게 완성도.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완성품 수량 8,000개에다가 재료비의 완성도 앞에 1, 그래서 8,000개.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자,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에다가 가공비의 완성도 뒤에 1. 하면 이게 완성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8,000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에다가 뒤에 가공비의 완성도 50%. 역도 0.5.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그죠? 그럼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 여기죠? 9,000개. 그죠? 그 다음에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8,500개. 여기까지가 아마 회계 1급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뭘 출제하냐? 요거를 가장 많이 출제해요. 완성품 환산량을 가장 많이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끔씩 뭘 물어보냐면 그럼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건 뭔가를 물어봐요. 보시면 그러면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분을 평균적으로 완성을 시킨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이 완성품 환산량에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기초 제공품은 언제 만들다 만 거예요?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고 그걸 올해 새로 만든 것처럼 가정만 했지 실제로 전년도에 작업하다 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전기에 작업한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작업한 단기 착수분이 섞여진 게 있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한다. 그럼 틀려요. 사실 단기 작업량도 들어와요. 됐었어요? 이렇게. 이게 좀 중요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가 원가 요약이라고 해요. 원가 요약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기초 제공품에 얼마 있고 단기 투입분에 얼마 있는지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맞죠?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가 22만원, 가공비 8만원 있었잖아요. 이거 정말 얘기, 이거 정말 얘기. 맞죠? 이게 3단계, 이건 초등학생도 아셨죠? 내가 가서 이거 그림 그려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3단계에서 의미 떨어져요, 여러분들. 자, 이제 핵심은 4단계, 4단계.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금액이거든요.
네, 우리가 금액을 구할 땐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수량은 구했어요. 단가를 안 구했어요. 단가를. 4단계가 단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수량 곱하기 단가이긴 한데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단순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해요? 아니면 완성품 환산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해요? 후자죠, 후자. 당연히 원가도 그냥 원가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 이건 이해가 당연히 논리상 그래. 분자분모 대응돼야 되듯이. 맞죠? 수량은 완성품 환산량이 단가는 그냥 단가예요. 말이 안 되지. 맞죠? 4단계가 뭐라고 하냐면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한다 라고 불러요. 왜냐면 시험에 가끔씩 단계 물어봐요. 맞죠?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거 외우고 계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원가, 단가라는 건 총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 완성품 환산량은 그냥 수량이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을 수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평균법이잖아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죠.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방금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개념이었잖아요. 오케이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이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완성품 환산량이 전기 작업한 것과 단기 작업한 거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전기의 원가와 단기 원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전기의 원가는 여기 전기 작업량과 대응되는 게 기초제품 원가. 단기 작업량과 대응되는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또 말문제로 뭘 물어보냐면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투입분만을 의미한다고 틀린 거예요. 기초 제공품도 들어와요. 아셨죠? 이렇게 마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대입 좀 해볼게요. 보시면.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다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 가공비,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도 재료비하고 가공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9,000개잖아요, 여러분들. 총 9,000개잖아. 맞죠?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총 9,000개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딨어? 완성 환산량. 재료비 9,000개, 총 9,000개.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비는 이게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죠. 그리고 여기가 단기 투입분 재료비잖아요. 이 두 개가 더해져야 되겠지. 논리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 기초 제공품에 있는 재료비와 단기 투입분에 있는 재료비가 더해져야 돼요. 되시겠어요? 여기 자체가 다 전년도 거하고 당년도가 결합된 거니까 원가도 전년도 거랑 당년도가 결합돼야 돼.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구분해야지. 논리상. 여기 논리 따라오셔야지 이해가 아니야. 여러분들. 논리상 이래야지. 자, 그러면 이거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선입선 출법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시험에서는 떨어지게 줄 거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계산해 봤더니 대략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이 135원 정도가 나와요. 믿으세요? 자, 그럼 이런 논리로 계산하면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 8,500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공비도 기초 제공품에 있는 가공비와 단기 투입분에 있는 가공비가 더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되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이 106원일까요? 대략적으로. 아시죠? 이게 4단계도 잘 물어봅니다, 실제로.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인데요. 5단계가 뭐냐면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근데 우리가 원가라는 건 총원가죠, 총원가. 이게 총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총원가. 완성품의 총원가, 기말제공품의 총원가. 그럼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점선을 찍은 것의 위쪽이 완성품이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쪽이 지금 기말제공품이죠. 그 말은 네, 당연히 위쪽을 완성품 원가, 아래쪽이 기말제공품 원가예요. 그죠? 해보면 자, 요거 자, 여기 이거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죠.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 그렇죠? 8,000개.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인 135원을 곱하면 요게 죄송해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완성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잖아요. 그때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완성품 환산량 단가로 바꾼다.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보시면 그럼 이게 이 8,000개 곱하기 뒤에 1이 완성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106원을 곱하면 이게 완성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되겠죠.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되셨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완성품의 총 금액이 되겠네요.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공장에서 발생한 금액이잖아요. 가공비가 직로 더하기 재간 아님? 조금 재료비 더하기 직로 더하기 재간 전체 원가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실게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이걸로 보시면 안 돼. 여기는 단순 수량이야. 우리 단순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이상하더라 아까. 그렇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135원 곱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106원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금액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여러분들 2교시 할게요. 10분 쉬겠으니까 주무시고 충전 좀 해주세요. 충전 좀.